혹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즉 미국판 국민연금이라고 불리는 소셜 시큐리티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거는 폰지 사기와 같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다는 소식 들어보셨는지요? 여기에 더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도 역시 사회보장국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의 직원들을 수천 명 줄이고요, 또 사무실까지 닫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요? 머스크는 왜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건지,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 움직임에 왜 같이 맞물려서 이 사회보장국 직원을 줄이는 등의 이런 뉴스가 나오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소셜 시큐리티 축소와 관련된 여러 뉴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게 재정 문제라기보다는 또 개인정보 보호 이슈까지 겹치면서요,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매체 또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그리고 시사성 있는 경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또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리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아직 안 누르셨다면 이 영상에 대해서도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미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논란, 그리고 머스크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소셜 시큐리티 행정국의 직원을 7,000명 이상 줄였는데, 상당수가 이 머스크가 주도하는 이 비용 절감팀, 도지라고 했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인데요, 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팀은요, 행정 비용의 절감을 내세워서 더 큰 감축을 또 요구하고 있고, 일부 지역 사무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말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 수혜자들이 100마일 넘게 이 수혜금을 받기 위해 이동해야 되는 사례도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네요. 이 수혜자들의 부담이요,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언론들이 하고 있는데요. 인력 감축으로 서비스의 질이 좀 저하되는 그런 상황인데, 소셜 시큐리티 행정국의 이 구형 오래된 IT 시스템도 잦은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머스크 측은요, 노후된 전산망이 문제라고 하면서 교체와 함께 대규모 어떤 인력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우려도 나오죠. 베테랑 직원들을 대거 이탈하게 함으로써 연금 그리고 장애수당 업무가 적체되고요, 또 단순 업무들까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 정보 접근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머스크 쪽의 도지 팀이요, 행정국 데이터베이스를 과도하게 열람한다라는 그런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사용, 어떤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사용 의혹이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와 관련해서 한 연방 판사는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 제한 명령을 내렸고요, 또 행정국이 시스템 전면 중단을 언급하는 그런 소송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겹치다 보니까 그러한 여파로 연금 지급이 잠시 중단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도요, 더 확산됐다고도 하네요. 머스크는요, 이러한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는 젊은 세대의 돈으로 기성세대를 떠받치는 폰지 사기라고 비판하면서 이 부실 기록 그리고 오지급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잘못된 수혜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문제겠죠. 이걸 지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 명단 관리도 허술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수급자로 남는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요. 젊은 층이 재정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고쳐질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관점은 소셜 시큐리티의 근본 취지, 결국은 일정 수준의 사회 안전망, 은퇴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와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겠죠. 소셜 시큐리티는 노년층 그리고 또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요, 트럼프 행정부가 혜택을 줄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또 인력 감축이라던가 사무소의 폐쇄 그리고 개인정보 열람 논란이 겹치면서요, 운영에 있어서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균열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하락이 되면 혜택이 축소된다, 어떤 은퇴자들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혜택이 축소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이 확산되면서요, 전통적인 트럼프 정부의 지지층들도 이러한 어떤 흔들림에 대해서,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의 어떤 불안함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대해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와 같은 소셜 시큐리티를 둘러싼 갈등은요, 장기적인 재정 문제 그리고 단기적인 서비스 위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늘 나오는 얘기죠. 적자 우려 탓에 미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신이 커서요, 개인 투자나 민간 보험과 같은 어떤 대안을 찾고 있죠. 하지만 또 한순간에 기존의 수급자를 보호하는 어떤 공적인 연금 시스템을 폐지한다거나 또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다 보니 이게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쉽지 않은 문제이니 이러한 논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머스크 트럼프 행정부가 제도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 또 그간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겠죠. 아무튼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이런 효율화 방침, 그리고 또 민주당을 포함한 반대파들이 강조하는 어떤 사회 안전망의 안정적인 유지라는 것이 부딪히면서 또 결국 개인정보 문제, 그리고 또 재정 부담까지 계속되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고 명확한 해법을 내놓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니까 파장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겠죠. 오늘은 이 사회보장 시스템을 둘러싼 머스크의 발언, 그리고 또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또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